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럭셔리 TG 그랜저에 대해서 한번 시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시 연도는 2008년 2월부터 나왔고 2009년 12월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더럭셔리 그랜저로 나왔습니다. 공인연비는 Q270 2700cc 기준으로 휘발유 리터당 10kg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10kg까지 나올까? 아마 이거는 그냥 조금 살짝 이제 부풀려진 연비가 아닐까 싶고 실질적으로는 7, 8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 시세로는 한 12만 킬로 정도 됐을 때 2008년, 2009년 12만, 13만, 14만 정도가 됐을 때 한 450 정도 나오고 450 미만짜리 이제 금액대도 있긴 있는데 뭐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옵션이 많이 떨어지거나 뭐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그런 차들이 보통은 300만 원대에서 400 초반대 보통 형성이 되고 있고 제가 딜러 전산을 봤을 때는 한 450 정도부터가 조금 이제 적정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작가를 450만원 정도로 한번 봐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막 이제 5만 킬로 이하의 이런 차들은 10년 정도가 됐을 때 뭐 그렇게 그런 키로수를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과하거나 쓸데없이 비쌀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7, 8, 9만 정도 봤을 때 한 600에서 650 정도까지도 있는데 제가 많이 판매할 만한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500 전후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이전비까지 뭐하고 뭐하면은 이전비, 매도비, 차값, 수수료 이거까지 다 해서 보험료 빼고 봤을 때는 한 600 정도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면은 딱 한 10년 정도가 된 폐차할 때까지 그 기대 수명이 대략 7, 8, 9년 정도 이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차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한 8, 9년 정도는 이제 관리만 잘하면 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이게 디자인이 연식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다. 거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등 전구가 두 줄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그릴을 조금 바뀌고 거의 뭐 극적인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휠도 거의 비스무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거나 그런 거를 특별하게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TG 그랜저는 당시에 뉴 그랜저 XG에서 나왔던 차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가 좀 많이 된 풀체인지 모델이라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물이 중고차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뉴 럭셔리 TG 그랜저는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 모델인 더 럭셔리 그랜저는 더 줄어들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TG 그랜저랑 이제 시세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 전 모델인 T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300에서 400 사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450에서 650 사이 정도 한 600까지도 봐도 괜찮습니다. 600 넘어가면 조금 살짝 과한 느낌도 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뀌었는데도 조금 이제 연식 때문에 비싸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TG 그랜저가 인기가 좀 많았었나봐요. 그래갖고 중고 매물 대수가 TG 그랜저는 굉장히 많은데 이 다음 모델인 뉴럭셔리 TG 그랜저는 아무래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누구랑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뉴럭셔리 TG 그랜저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야 저거 차이가 뭔지 맞춰봐.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다 한번 맞춰봐요. 하나는 뉴럭셔리 TG 그랜저고 하나는 TG 그랜저야. 뭐가 뭘까?
잘 몰라요. 뭐 이런 약간의 디자인 변화는 뭐 NF 소나타랑 NF 트랜스폼도 조금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지는데, 막상 그 NF 소나타나 아니면은 그 트랜스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듯이, 조금 이제 작은 차이도 그 차의 오너가 된다면은 좀 민감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이제 브레이크 등 뭐 두 발 더 들어오고 그릴 좀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잘 안 쓰겠죠. 거의 똑같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오래되고 키로수 많은 것보다는 그냥 TG 그랜저보다는 뉴럭셔리 TG 그랜저가 아무래도 나온 지 덜 됐기 때문에 상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환경 설정입니다. 기본값에 빵원 보셔야 되고, 영상을 할 때는 이 두 개를 체크하고 보여드리고 있고, 이건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한 대, 두 대 정도는 그 금액을 올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꼭 필히 하시고 매매단지를 방문하셔야지 딜러 수법에 안 당할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시세 공부를 해야지 허위 매물에 안 빠져듭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은 뭐 배너라든지 밑에 그 허위 매물 광고가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아반떼 뭐 600만원, 뭐 올류 카니발 뭐 800만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올려놓고서 무슨 경매, 무슨 보증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증, 경매, 인증, 그 다음에 뭐 이런 멘트들이 들어간 사이트 이름들은 대부분 다 90% 이상이 허위매물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모모 차차차, 모모 뭐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 이름도 그 대기업 이름이 도용된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믿고 그냥 아는 이름이니까 그냥 믿고 신뢰하고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세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방문을 하셔야지 안 당하시는 겁니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은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스트레스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런 허위 매물을 안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값에 빵원 받고 정확한 시세로 보여드린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천만 보기에는 그 차 대수가 많이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50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구매층 분들께서 어차피 12만 킬로 이상은 거의 안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만 킬로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적으로 가격이 막 싸지고 그러지 않아요. 14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색깔 체크 안 했고 그냥 휘발유만 보고 Q270만 수도권 전체로 14만 킬로 이상은 안 보고 그 이하 것만 다, 수도권 전체 다, 서울 일부 지역 빼고 53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은 많지가 않죠. 그냥 TG 그랜저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270만 봤을 때 왜 더 줄어들지? 수도권 이거 다 빼고 럭셔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87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뉴럭셔리 TG 그랜저를 봤을 때 53대가 나오는 겁니다. 확실히 좀 줄어드는데 그렇게 엄청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만 봤을 때 8대, 예를 들어서 TG를 봤을 때 270만 봤을 때 14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많이 폭이 좁아진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랜저 TG 270만 수도권 전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격 저렴한 것부터 이제 비싼 순서로 보는 거고,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 위주로 보셔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20짜리는 뭐냐. 이렇게 보면 성능부터 봐야 되는데, 뭐 렌트 이력 그런 건 없어요. 검사 기간 좀 여유 있고 내년 말까지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뒤쪽에 뭐 필러 좀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차는 좋을 확률보다 안 좋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목돈을 쓰시는 거라면은 어차피 나중에 팔 때 비슷하고 오히려 이 차가 조금 더 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 경제성으로 봤을 때나 뭐 이것저것 뭐 탔을 때 그 안정성, 수리를 하지 않을 그런 위험에 대한 좀 감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정상적인 차를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 위주로 만약에 여기 무사고라고 있네요. 여기 380이에요. 400도 안 되는 가격인데, 요거를 봤을 때 이건 단순히 아니죠. 그러니까 꺼야 됩니다. 다음 무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디럭스예요. 티지 그랜저는 디럭스도 다른 디럭스 차에 비해서 옵션이 뭐 프로토 에어컨이 안 들어가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 아니면 이 차를 갖고 있는 그 차주분께서 그 잘 모르니까 그냥 낮은 옵션으로 디럭스 이렇게 해놓은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휠도 깡통일이 아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은색이에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굉장히 많이 타는 차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색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은색도 상관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2020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4월 23일까지 검사 기간이고, 내년 렌트 이력 없고 사고도 크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한 비스무리지니까, 더군다나 은색이니까 휀다 하나 정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거의 괜찮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미세누이 하나 정도 있는 거는 뭐 크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완벽하게 양호가 있는 게 아니고 한 3, 4년 정도 지난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미세누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는데 지장이 있거나 엄청 위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까지 뭐 바닥까지 뚝뚝 떨어지는지 그거는 실제로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거의 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하게 좀 없고 다 양호고, 여기도 미세누유가 있긴 있는데 여기도 이게 리프트 띄워보면은 많이 젖어 있나 안 젖어 있나 보면 되거든요. 거의 뭐 이거는 의례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한 3개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평상시보다는 좀 많은 거예요. 2개까지는 좀 쏘쏘한데 3개까지는 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3개 있는 차가 특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면은 될 수 있으면 하나 내지는 2개밖에 미세누유가 없는 차, 될 수 있으면 없는 차를 봐도 되겠지만 요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되, 이거는 2개 정도 의례적으로 있는 거니까 괜찮다. 근데 뭐 누수가 있다, 과다가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불량이 체크가 됐거나 그냥 미세 누유 정도는 좀 의례적인 거다. 근데 미세 누유나 불량이나 부족 이런 데 체크가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자의 의견란 부분적인 판금, 흠집, 욕철, 손상 보증 제외, 이런 거는 의례적으로 적은 거다. 성능장에서 그냥 여기를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면은 이제 건덕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중고차 특성상 조금 도색이나 판금 조금 들어갈 수 있다. 보험이력 없었어도, 보험이력 여기에는 없어도 보험이력이 조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4월 5일날 성능, 이게 차를 매입을 하면은, 딜러들이 차를 매입하면은 바로 이전을 치는 게 아니라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받습니다. 왜냐면은 분명 이제 보기는 받겠지만 더 전문가거든요. 성능 점검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능장에서 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장에서 꼼꼼히 봐요. 피해 안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약간 짜맞추기 하는 게 어쩔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크지 않단 말이에요. 엄청 큰 거는 짜맞추기 할 수가 없어요. 차를 매입한 딜러한테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매입하고 바로 상사 이전을 치는 게 아니라 성능 점검 기록을 받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고, 이 성능 점검을 받고 나서 이전을 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차를 판매한 판매자한테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문제 있어요 얘기를 하거나 뭐 협의를 보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깎는데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아무튼 구조상 성능 점검부터 받고 상사 이전을 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가 이 차를 가져온 날짜랑 거의 비스무리하다. 물론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가 지나버리면은 성능 점검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4개월 넘게 5개월 넘게 이렇게 안 팔린 차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들어온 날짜로 봅니다. 뭐 다른 이제 바깥에서 사진을 찍은 차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실내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뒤에 뭐 머플러에서 김이 나온다든가 약간 습기가 좀 과하게 보인다든가, 이 겨울 때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4월 달에 들어온 게 맞는 것 같고,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날짜는 4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 3개월이 지나가면은 조금 약간 왜 안 팔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3개월이 지난 차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치상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한두 달 정도 된 차로 보는 게 더 깨끗하고 방전도 안 돼 있을 확률도 높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 은색만 상관없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인 검정색 흰색 차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드물어요. 난 흰색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고르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끄고 흰색만 봤을 때 수도권 전체 6대밖에 없는 거예요. 6대. 6대면은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부천이고 요거는 뭐 다른 안산이고 뭐 수원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려면은 굉장히 먼 이동 거리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동선상 효율성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은 검정색으로 보시면은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쉬운 길만 이게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고 이렇게 보면 53대 수도권에 있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방금 봤던 차가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또 450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한번 찍어보면은 휠 순정, 이거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게 있어요. 난 검정색 시트를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흰 색깔에 시트도 검정색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면에. 근데 TG 그랜저는 여기 두 발이 안 나옵니다. 두 줄이 이렇게 세로로 두 줄이 안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온 것처럼 여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차이. 그리고 또 이제 TG 그랜저는 여기가 이제 신형 번호판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혼합으로 앞에는 긴 번호판인데 뒤에는 무조건 그 약간 4대3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전 구형으로. 흰 색깔은 되는데 구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 보이는데 뭐 시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성능 점검 기록부가 없어서 이 영상으로는 이 차가 어떤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이 차를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은 걸려 있어도 작업차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가 덜어 있는데 거의 이런
형태의 성능 점검 기록부가 안 올라온 이런 상황이 보통은 부천 지역에 좀 몰려있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좀 본 경우가 드문데 부천에 있는 차가 거의 뭐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이제 부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이런 게 조금 이제 두드러진다 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딜러들이 다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 좋지도 않고 다 나쁘지도 않고 공부하고 잘 보고 잘 따져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차 무사고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12만 킬로입니다. 성능부터 보면 렌트 이력이 없고 그 다음에 검사 날짜가 지나 있어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성능장애 얘기를 안 해서 갱신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검사가 안 되면 어떡하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있는 차 아니냐, 그래서 검사를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안 받았으면 검사 받아달라고 하면 쉽게 끝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5% 이상. 그럼 뭐 5%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 거의 99%라고 하겠습니다. 99%.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는 이 9번과 18번 안쪽에 내부에 이 안쪽에 먹은 게 있다면은 좀 큰 사고로 보는데, 이렇게 겉에 조금 있는 거는 조금 일단은 보긴 봐야 되겠지만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깎이면 한 440, 450 정도 될 거예요. 미세누이 체크 안 되는데 이걸 온전히 다 믿어서는 안 되고 참고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의례적으로 적은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온 날짜 3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2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쏘쏘한 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 여기가 많이 해졌는가를 좀 자주 보거든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뒷자리 깨끗하고 쏘쏘하다. 천장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거의 뭐 누유가 없거나 뭐 차가 전다고 하죠. 그 떨리거나 그렇지만 않는다면은 거의 뭐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뭐 4대 5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대 보는 경우는 좀 드물고 한 2-3대 정도, 거의 2대 안에 이렇게 결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차를 안 보니까, 안 볼 차를 안 보니까. 근데 이제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4대 5대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딜러가 못해서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차가 되게 희박하거나 차 대수 자체가 막 수도권 전체 다 봐도 20대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딜러가 마진을 남기려고 용을 쓰고 있거나, 거의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뭐 이제 쉐보레 13년 이하 거, 뭐 라시티 프리미어라든지 크루즈 이런 거는 보통 4-5대 봐야 됩니다. 미션이 물론 이제 소소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충격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크루즈나 라시티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호한 차가 되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봐야 되고, YF 소나타 K5도 엔진 상태가 안 좋은 차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안 볼 거지만, YF 소나타 K5 안 볼 거지만 혹시라도 본다면은 좀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대 5대 보면은 보통 6시간 7시간 걸리겠죠. 네. 그 정도 보면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왔다 갔다 이동도 해야 되고 차키 받고 꼼꼼히 보고 하는 시간이 좀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보통 손님 분께서 차를 봤을 때
지치는 시간대가 한 4시간 무렵 정도 됐을 때 지치시고, 그리고 차를 한 3대 넘게 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하시고 좋은 딜러 만나서 잘 보시는 게, 그리고 적절한 금액에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딜러 만나시는 것도 만나시는 거지만 적절한 금액. 그래서 제가 추천 금액대를 항상 최근에 이제 매 회마다 말씀드리는데 거의 그 가격대 팝니다. 거의 그 가격대 준비하면은 망할 일이 거의 뭐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원 중반대 이렇게 보셔도 좀 사진으로는 깔끔해 보이는데, 뭐 사진에 안 보이는 돌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만 칠 벗겨짐, 뭐 사이드미러 깨짐, 이렇게 다발적으로 있진 않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진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 보여요. 뭐 이걸로 하셔갖고 만약에 450에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곱하기 뭐 8% 정도 들어가겠죠. 36만원 450 더 깎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매도비 여기는 33 받고, 그 다음에 수수료 여기는 제가 부처는 35를 받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554만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 블루투스도 됩니다. 써져 있으니까 되는 거일 거예요. 거의 될 겁니다. 뭐 조수석, 운전석, 그다음에 워크인까지. 이게 동승자가 만약에 자고 있다 하면 이걸로 이렇게 앞뒤로 하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도 열선이 있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옵션이 나쁘지 않은 차입니다. 한 이 정도 보시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은 무사고 같은 지역에서 보게 되면 아까 거는 470이었고 12만 9년 12만 470 9년 12만 530이니까 60만원 차이입니다. 뭔 차일까? 내비게이션도 이거는 위에 붙여놓은 건데, 후방 카메라는 이거는 그 뒤에 후방 카메라를 전동 드릴에다가 그 면장갑 같은 거 끼고 목장갑 같은 거 컴파운드 치약같이 묻혀서 돌려갖고 조금 이제 세게 말고 살살 돌려서 닦으면은 깨끗해집니다. 뭐 카메라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둘 중에 뭐 성능이 똑같으면 아까 거 사는 게 낫겠죠. 둘 다 깨끗하다는 가정하에 60만원씩이나 싸니까. 이것도 금액은 좀 깎일 겁니다. 아마 500이나 510 될 텐데 거의 500 될 확률이 높은 금액이죠. 올린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510 받으실 수도 있고, 근데 거의 500 되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휠 디자인이 요거는 요거고, 아까 거를 보면은 요거고 조금 다른가요? 할 수 있고. 똑같네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이거는 붙여놓은 거다. 근데 파인드라이브 이거 아틀란 내비가 좀 좋아요. 이게 CPU가 좀 빠릅니다. 3D. 그러니까 이렇게 두 대 비교해보고 실제로 보고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요건 안 볼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같은 단지에서 어차피 기왕 볼 거면 그냥 층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덜 피곤합니다. 정비 완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런 건 무사고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찍어 본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 이렇게 봤는데 요것도 기왕이면은 뭐 등급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정품 내비가 들어왔습니다. 스마트 키도 있어요. 기왕이면 스마트 키 있으면 요거 볼래요. 이거를 좀 따지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거든요. 많습니다. 성능을 보면 좀 이제 임박하긴 했어요. 렌트 이력 없고 뭐 없습니다. 없음. 여기도 다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지금까지는 느낌은 튀게 좋죠? 뭐 없고 점검자 의견란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위쪽에 밑에는 거의 체크가 안 됩니다. 거의 위에 5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면은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고 여기 조금 그래도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사진보다 더 깨끗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가 또 순정이에요. 이거를 또 다 바꿔야 되니까 만약 순정이 아니면 그다음 또 돌리는 키는 보통 여기 있죠. 아까 거 470짜리 요거를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여기 키 돌리는 게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도 스마트 키 빼고는 괜찮았어요. 금액이 좀 싸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굳이 600만원 넘게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는 다 키로수가 12만 키로대였습니다. 12만 그 다음에 요것도 12만 다 12만이에요. 근데 12만까지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요? 10년 정도 된 차인데 그래봤자 1년에 10,000km 조금 넘게 탄 건데 많이 탔다고 볼 수도 없고 문제는 뭐 타이밍 벨트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9만 사나 12만 사나 타이밍 벨트 한번 안 갈아져 있으면 갈아야 되는 거는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50을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600만원대까지 올라가면 뭐 극적인 변화가 있느냐. 일단은 뭐 조건을 줄여서 10만을 한번 봐보죠. 10만 킬로 넘어간 건 안 보겠다 라는 기준으로 혹시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2,000 은색이니까 이거는 아까 별로였다는 거 봤습니다. 사고 있다는 거 보셨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쏘쏘한 것 같습니다. 정품 내비 들어간 것 같고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보면은 올해 12월 23일까지 렌트 이력 없고 이건 없는 차가 많습니다. 그냥 이 정도 교환된 건 이 정도 겉에만 사고 없다. 근데 단순술이 있다. 단순술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범버까지 미세누요 뭐 이 정도는 뭐 쏘쏘하다 보통은 이렇게 보고 실제로도 이제 꼼꼼히 봐야 되겠습니다. 꼼꼼히 오히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정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근데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인사이드 패널 손상 그렇다는 얘기는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거의 여기 11번입니다. 얘도 조금일지 많일지 모르겠는데 제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거 7만 킬로 느낌 좋죠? 7만 이거는 야외에서 찍은 거라서 조금 뭔가 적나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지저분한 잔 스크래치가 좀 잘 보여요. 내비게이션도 잘 안 보이고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키로수 7만이라는 거 키로수 꺾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뭐 한 3, 4년 전에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제보에 들어보면은 뭐 한 딜러 몇천 명 매입하시는 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간혹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은 뭐 이제 전에 들은 건데 그분은 자기가 하는 게 법인 것처럼 불법도 자기가 하는 게 법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제 대충 들었었는데 당연히 누군지는 비밀이겠죠? 아무튼 그 사람은 꺾기도 할 것 같은데? 꺾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확한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도 그래도 뭐 거의 99% 이상은 키로수 꺾는 거는 어차피 티가 납니다. 차 상태가 뭐 25만 킬로를 7만 킬로로 바꿨으면은 차가 말해주겠죠. 경험상 그렇습니다. 잔 스크래치가 엄청 많다든가 차가 골골 된다든가 아니면 시트 상태가 보통은 말해주겠죠. 7만 킬로 정도 되면은 이 정도로 깨끗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시트까지 바꾸면서 키로수 꺾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까지 생각하면은 뭐 중고차 못 삽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성능 기록부를 보면 2020년 10월 7일까지고 앞뒤로 한 달이니까. 게다가 또 여기 키로수 성능장에서 이거를 만약에 꺾은 거를 못 보면은 성능장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사고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없음 보고 미세누이 없다. 실제로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탈부착이라는 거는 앞범버 한번 건드렸다 라는 거예요. 밑으로 빼는 거죠. 근데 이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여기를 완전 무사고처럼 보이려고 여기 X라도 하나 돼 있으면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차가 나왔을 때 550 걸면은 이거 없는 차가 더 잘 나가겠죠. 그래서 밑으로 빼는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5월 13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로수 미만으로 보면 한 500, 한 20, 30 정도 깎고 뭐하면 이렇게 보고 이 페이지 보면은 또 600만원대 있겠지만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한 이 정도 사고 럭셔리 단순 이거는 58,000의 단순인데 한번 찍어보면은 무조건 단순이 아닐 겁니다. 톡 티가 나니까 그쵸? 이건 단순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5만인데 싸 보이는 거예요. 검정색 무난한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건 580이고 그 밑에 거 요게 6만이면은 580, 590, 10만원 차이인데 이건 6만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실키로스의 백판 단순이라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조건이 10만원 더 줘도 요게 낫겠죠. 성능 볼게요. 성능은 거의 임박했는데 뭐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예요. 이건 거의 무사고입니다. 거의 하나 뭐 이 정도야 쏘쏘고 쏘쏘 실제로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뒷 대로 패널 교환됐다 뭐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제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 스마트 팩이니까 등급이 스마트 키가 있죠.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그냥 희망적으로 썬루프까지 있어요. 하이패스 룸밀러 다 있습니다. 뒤에 커튼 있고 만약에 해가 만약에 뒤에서 계속 내리쬐다 그러면 뒤에 탄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머리가 막 뜨끈뜨끈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커튼을 해놓으면은 주차해놨어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만 킬로 미만의 6만 킬로 정도 살려면은
600 조금 안 되는 560, 570 정도 예상이 되는 좀 내고되고 뭐하면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메모리까지.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10만 킬로 좀 넘어가도 상관없다 라는 기준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한 450짜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500초까지 이렇게 50만원 범위 내로, 거의 그 정도 범위 내로 보면은 뭐 450짜리를 봤을 때 괜찮으면 좋겠지만 그 가격에 맞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00만원대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로수가 짧은 6만 킬로대로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금액은 좀 올라가서 600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착값만 봤을 때 구매를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키로수 6만이면 거의 뭐 엄청 깨끗할 것 같은데요. 여기 뭐 주름도 안 졌어요. 썬루프까지, 뒷자리도 깨끗하고, 이 정도 사면은 거의 뭐 값어치 있게 오래 탈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정도는, 폐차할 때까지 탄다면 10년.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차 고칠 것도 크게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어떻게 그랜저 TG 뉴 럭셔리 TG 그랜저라고도 하는데, 이 금액선을 한번 보셨을 때 도움이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2차종 뭐 TG나 뉴 럭셔리 TG 그랜저나 더 럭셔리나 좀 많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간혹 요거랑 비스무리한 더 럭셔리 구매할 금액으로 조금 비스무리하게 알페온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알페온은 조금 더 그러니까 HG,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TG 그랜저, 뉴 럭셔리 그랜저, 더 럭셔리 그랜저, 그 다음에 알페온, 이렇게 1000만원 전후로 보시려면은 HG 그랜저보다는 알페온이 조금 더 안정권으로 보실 수가 있고,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부터 1400 사이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고 13년, 14년 HG 그랜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1400부터 1700 사이 보시면 14년식, 15년식 나오고, 뭐 약간 안개등 5발에 휠 좀 바뀌고 그런 이제 240 모던 스페셜 같은 그런 차량을 보시려면은 1700에서 2000 사이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좀 경제성으로 봤을 때 처음 난 이 가격 정도로 사고 싶은데 라는 그 계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항상 기준을 잡고 구매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봐 주시면은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뭐 돈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도 이렇게 응원 댓글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그것도 평균적으로 모든 영상들이 20-30개 정도는 좋아요가 붙는데 한 40-50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 멘트를 듣고서 많이 눌러주셨구나 이런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해주신 분들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멘트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많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안내 띠도 좀 중간중간에 생각나고 더 도움드릴 수 있는 팁과 주의사항이 있다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여기 팁도 안 보셨으면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 안 했던 차, 오랜만에 했던 차, 아마도 더 럭셔리 그랜저나 아반떼 AD, 더 뉴 아반떼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순차적으로 자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에 좀 제가 나태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진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말 더 버벅거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